네, 반갑습니다. 수능 영어 담당하고 있는 은선진 선생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영어가 어려웠다고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평이 그런데,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쉬운 난이도의 시험은 객관적이에요, 평가가. 다 쉽다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 맞습니다. 근데 좀 애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도 수능 영어 경우에는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도 1등급 대략 한 4%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고3 1등급은 한 1% 안팎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고. 근데 일부 학생들은 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는데, 근데 두 평가하는 학생들이 어휘 수준도 비슷하고 해석 수준도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어려웠다고 느끼는 반면에 또 이 학생들은 쉬웠는데 심지어 5분, 10분, 15분 남았는데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그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따가 방법론에 대해서 해드리고 제 수업의 특징, 그거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넘겨주시죠. 네. 자, 제 프로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성에서 오랫동안 대표 강사도 했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잠깐 있었고요. 자, 넘겨주시죠. 자, 지금 여기 쓴 글들은 제가 생각해서 쓴 글들은 아니고, 수많은 수강 후기, 최소한 몇백 개에서 몇천 건의 수강 후기에 나온 글들을 제가 종합한 글입니다. 그래서 1, 3등급까지 제 수업을 끝까지 따라오면 최소 1등급은 맞는다. 아무리 고난도에서도. 그래서 제가 무한실내의 1등급 제조기 한 학생이 이제 요 제목으로 수강 후기를 써서 제가 그걸 옮겨 쓴 거거든요. 그래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죠. 제 수업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국어 점수가 함께 올라간다.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국어 과목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불러다가 다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따가 독해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가르치는 이 독해기법은 비단 영어로 된 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된 국어로 된 글이나, 일어로 된 글이나, 불어로 된 글이나, 독어로 된 글이나, 전 세계 모든 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제가 가리키는 6가지의 논리전개 패턴을 갖는다. 그래서 그 논리전개 패턴을 이해하면 핵심 내용을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어 모르는 게 나와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문학에 너무 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고2, 3 올라가면은 오답률 1, 2, 3, 4가 거의 비문학이잖아요. 오답률 1, 2, 3, 4를 거의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수천 건의 수강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학교 내신. 요새 학생들 내신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이제 내신 수업 하면은 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5주, 6주, 7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원 내신 수업은 그 내신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달달달 암기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크게 혐오합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시간 낭비, 노력 낭비하는 그런 공부.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의 모토는 뭐냐? 남들 2분의 1에서 4분의 1 시간만 투자해도 남들의 2배에서 4배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제가 평생을 지향해왔던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도 지문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또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문 누구나 달달달 외웠지만 1등급이 소수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다 2, 3등급. 그게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독해력이 없으면은 지문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어 구체적으로 제 이제 수업의 특징을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판서할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기본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해석 기법하고 독해 기법이 있어요. 해석 기법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 해석 기법 누구나 가르치는 게 이제 신텍스라 그래서 보통은 구문론. 어머님들도 늘 이제 요걸 학교 다닐 때 무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해석을 잘하려면 구문을 알아야 된다. 영어 구문 해가지고 보통 100개에서 120개, 130개, 140개 필수 구문 해가지고 뭐 it is that 강조, 뭐 it to 가주어 진주어, 뭐 it that, it to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구문이 120개, 130개입니다. 그걸 달달달해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평생 해야 1등급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아이들이 못하는데 그 복잡한 문형들을 어떻게 3개, 4개, 5개 이상 외워요. 외워도 지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전부 쓸데없는 공부. 전부 쓸데없는 공부. 미친 거죠. 저는 단 하나의 구문도 외우지 말라 그래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 지문을 가지고서 어려운 문형들이 들어간 고난도 문장 지문을 가지고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게 무료 특강. 무료 특강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할 거거든요. 그 1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 안에 아이들이 3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해석 기법은, 유일한 해석 기법은 청킹. 이게 네이티브적 문장 인식 방법입니다. 네이티브들이 구문 외우는 네이티브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이티브들은 전부 청킹을 해요. 청크가 이게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 말하는 청크는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본인이 모르는 단어도 나올 테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구나 절 부분도 나올 테고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들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부분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능력 체계적으로 이제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단어를 몰라도 해석이 일부 안 돼도 그 문장의 뜻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제 제자애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수강 후기에 몇백 개가 올라왔어요. 선생님 모르는 단어도 저절로 뜻이 막 떠올라요. 그게 진짜로 영어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에요. 청킹을 아주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근데 논리라는 게 어려운 거냐. 언어 논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만 활용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걸 제대로 못 배웠을 뿐이야. 누구나 다 알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뭐 100개, 120개 구문을 전혀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요거를 어디서 보여준다? 제가 무료 특강에서 아주 고난도 문장들을 2, 3등급 어휘력만으로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 기법은 이렇게 하니까 남들의 4분의 1, 5분의 1 시간만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안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하는 기법이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독해 기법.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독해 기법. 이제 저는 논리 독해 기법이라고 제가 창시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최초로 소개하고 정리하고 완결시킨 그 독해 기법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필요하다. 해석이 안 되고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독해력이란 뭘 말하죠? Reading Comprehension. 뭐 RC라고 그러죠. 독해력이 뭘 말합니까? 뭘 측정하는 시험인가요? 이것도 잘 몰라요, 학생들이. 독해력을 측정하는 모든 시험은 딱
목적이 하나예요.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네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수능 문제 유형이 많잖아요. 주제주, 제목, 요약문, 빈칸, 순서, 알맞은 위치 찾기, 뭐 밑줄 친 부분, 문맥상, 의미 등등등 많거든요. 근데 일치불일치, 도표, 실용문 빼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핵심 내용을 모르고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그리고 시험장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빠르게 이해하는 이 능력이 없으면 그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한 정답을 100% 정확하게 쓸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독해력이란 요걸 말한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영어 지문이 그렇게 어렵고 모르는 단어도 그렇게 많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해서 정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만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저만 하는 수업이거든요. 비법입니다. 그게 이제 논리 전개 패턴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이제 다 만든 명칭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은 자기의 주장을 내지는 설명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딱 논리적으로 갖춰진 틀, 6가지의 틀에 딱 맞춰서 씁니다. 모든 글은. 그래서 예시, 나일래시, 반복, 질문과 대답, 인용구, 역접, 당위, 명령. 요 구조 외에는 없어요. 모든 시험 영어 지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국어 비문학 지문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알게 되면 단어를 몰라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중간에 줄줄줄줄 나와도 핵심 내용만큼은 정확히 찾고 정답은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저만이 가르치는 비법 중에 비법이죠. 물론 여기서 비법 한 가지를 더하면 주제주, 제목, 빈칸, 문항수가 제일 많고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4등급도 안 나와요. 근데 주제주, 제목, 빈칸을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 자, 이 비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상위권, 최상위권의 경우 주제 안 돼. 근데 정답을 틀린대. 빈칸도 마찬가지. 주제를 아는데 정답을 왜? 영어가 어려운 점이 자, 요겁니다. 영어와 우리 글의 가장 큰 차이. 패러프레이징. 이것 때문에 평생 영어를 해도 영어를 정복을 못 해요. 이걸 정복하는 법을 못 배워서. 이 유사 개념어거든요. 우리 글에는 유사 개념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동양권 말에는 이게 없어요. 영어에만 있어요. 영어는 절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비슷한 다른 개념으로 막 바꿨습니다. 명사조차도. AI가 영어를, 우리가 수능 영어에 나오는 학술문을 AI가 그대로 번역하면 그 AI 번역본을 보고 우리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건 거의 직역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도 이게 안 돼요. 영어만 몇십 년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논리전개 패턴으로 주제를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면 사실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수업을 들어봐야 돼.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해서 나머지 모든 문장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냐. 그게 이제 논리적 일관성. 요 두 개념이 전부예요. 논리적 일관성은 첫째,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둘째,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영어과 교수님들도 이해 못하는 표현들이 수능 영어 지문에 나와요. 근데 그런 표현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답을 쓸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건데, 정답이 되는 표현이, 정답의 표현이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정답의 표현이 언제나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답의 표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지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뜻을 추론해낼 수는 있지만 선택지에 있는 거는 추론이 안 돼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맞추냐.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답의 명확성 아니면 정답을 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출제위원분들 계시고 검토위원분들이 계세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7, 8명의 검토위원들이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뭐 이것저것 검토하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게 바로 이 오답, 선지 중에 나머지 4개 오답 있잖아요. 이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맞냐 틀리냐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요. 출제위원들 생각에는 이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오답들을 다 정답으로 써요. 그래서 틀려요. 뭐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오답의 명확성을 통한 제거법. 이 제거법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답은 어떻게 만드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 오답 만드는 제일 가장 흔한 방법, 핵심어, 소재어가 다 빠져요. 전혀 달라요. 논리적 일관성,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적 일관성,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모든 문장 주제 부연 설명. 그 개념이 조금만 훈련돼 있어도 그런 걸 절대 정답으로 안 써요. 두 번째, 여기서 다 틀려요. 1등급들이. 핵심어, 소재어가 들어가 있어. 정답으로 된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절대 정답으로 못 써요. 시험장 가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해되는 나머지 4개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니까 정답이 안 보이지만 시간은 제깍제깍 가죠. 그래서 정답의 정반대 표현을, 이게 오답률 1위예요. 언제나. 여기에는 핵심어는 들어가 있으니까 정반대 의미지만 이걸 다 쓰는 거예요. 1, 2등급은 오답으로. 3등급 이하는 따질 게 없어요. 어차피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로 훈련시키는 거,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게 오답이 왜 오답인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완전 미친 헛소리인지 이걸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큰 줄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 들으셔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료 특강을 할 거예요.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1시간이든 1시간 반이건 할 건데, 그 1시간 수업이 3년 동안 죽으라고 한 수업보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학생이라면 본인이 왜 지금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안 됐는지 100% 느낍니다. 100%.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요. 그 무료 특강이니까, 무료니까 저 같은 사람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평생 아니면은 영어를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설명회를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뭐라도.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거, 뭐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상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영어 공부 방법에 관한 질문 뭐라도 한번 해보시죠. 내신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는 예, 1등급이 어렵지 않거든요. 아, 네네. 근데 내신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 내신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아니, 근데 모의고사 1등급,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고2 때까지 1등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2 1등급 10명 중에, 고2 1등급 10명 중에 고3 때 1등급은 한두 명 나와요. 나머지가 다 2,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고2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독해 기법이 제대로, 점수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이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논리 독해 기법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제 제자애들 예전에 대성 마임에게 수강 후기 올라왔을 때,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 최소 수천 명이에요.
내신 공부 거의 안 했어요. 하나도 못 했어요. 근데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그게 진짜예요.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 수많은 시간 쓰고 그건 너무 무식하고 낭비적인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내신 네. 한 자릿수 애들한테 네네. 봤을 때는 네네. 다 외우는 것만이 네네. 1등급과 유일하게 안정적인 1등급 내신에서 그게 결과가 결론이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최상위권이라서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을 때 하는 말이고, 2등급이야 3등급, 4등급이 그걸 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외울 수도 없겠지만, 근데 범위가 작아서 2학년 때까지는 내신 시험 범위가 되게 작아요. 어느 학교든지. 그 정도는 외울 수는 있죠.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 근데 학원에서 그러니까 늘 외우게 시키지만, 그래도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잖아요. 하나도 안 봐도 1등급이 나오는데, 다 맞는데, 이 실력을 키우는 게 최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실력을 가지고 내신 지문을 한 번이라도 봤다? 두 번이라도 봤다?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법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독해만 일단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법도 제가 가르치는 문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문법도 저는 절대 암기시키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한두 번만 봐도 평생 잊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문법을 논리 영문법이라고 명칭했는데, 문법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